이거 이제 올해 승진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승진 시험 문제고, 이거는 작년 간부 시험 문제고, 이건 이제 타직년의 시험 문제인데 뭐 자주 나오는 빈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자, 근데 이 지문은요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6월 달에 법원직에서 나왔고 8월 달에 경찰 2차에서 나왔고 그리고 승진에 또 나온 22년도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내용은 되게 재밌는 판례인데 뭐 지갑을 떨궜고 주인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손님 거예요? 네 손님 게 아니잖아. 손님이 근데 제 거예요. 손님이 가져가 버렸다. 주책은 뭐냐? 이거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는 최신 판례고요. 지갑을 교부한 이 판례는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최신 판례니까 중요해요?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면 최신 판례 중요하고 지갑 준 거는 사기구나 라고 넘어갔어. 다음에 볼 때 다시 이 판례를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한두 달이 지난 뒤일 거란 말이지. 한 바퀴 쭉 돌고 왔으니까 뭐였더라? 절도에서 사기였더라? 절도였나? 사기. 또 왔을 때 또 뭐예요? 한두 달 뒤에 절도 사기였더라? 절도였나? 맞다 사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례하고 이거 누구나 아는 판례죠. 법인의 대표자가 사기꾼이랑 짰다. 사기죄가 아닌 거고 직원이 짰다. 대표가 몰랐다. 사기죄가 되는 거.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럼 이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할 때 별죄가 되어 불가발적 상황이 돼. 이것도 여기서 많이 봤거든. 요 세 개 지문 다 관련이 있는 지문이에요, 없는 지문이에요? 다 따로따로 파이팅으로 외울 거예요, 한 번쯤 이해를 해볼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알죠? 공부하시면서 안 들어본 적 없죠? 삼각사기. 그러면 여러분 사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기꾼이 뭘 합니까? 기망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속죠? 모르는 사람 없죠? 이 피기망자가 뭐 합니까? 착오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피기망자가 뭐 해버립니까? 거기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 처분행위에 따라서 뭐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사기죄에서 뭐 기망과 착오와 처분행위와 이익 사이엔 담보가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근데 뭐 이건 쟁점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피기망자하고 처분행위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이 피기망자하고 누구?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가 삼각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기망자는 속은 건 을이 속았는데 이 피해자는 제3자인 병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사기. 이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송사기죠. 속은 건 법원이 속아. 근데 법원의 판결 때문에 엄한 사람이 피해봐. 이게 대표적인 삼각사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속아서 생판 모르는 사람의 재산을 내가 처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내가 속아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옆집 사람의 물건 내가 처분할 수가 있어? 그럼 처분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사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삼각 사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피기망자가 네가 뭔데 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삼각 사기가 되려면 이 피기망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삼각사기가 된다. 그러니까 법원은 뭡니까? 판결로 국민들의 재산에 어떤 결정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뭐가 초분 권한이 있으니까 사기죄가 되는 거고, 사기죄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요 지문 좀 봅시다. 요 지문. 자, 피해자 A가 드라이버 구매하기 위해 지갑 떨궜고 10분쯤 갑이 우산 구매하려고 있는데 마침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을 선생님 지갑 맞냐고 물으니까 내 것이 맞다라고 답하고 가져가 버렸다. 갑에게는 사기죄를 손해반다. 자, 여기서 이 A하고 이 갑하고 그다음에 매장 주인 B는 각각 어디예요. 여기서 어디예요. 갑을 지워 헷갈리시니까 지워놓고. 자, 사기는 누가 치고 있어요? 갑이 지 것도 아닌데 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기는 저 사안에서 갑이 치고 있죠. 누가 속았어요? 매장 주인 B가 속고 있죠.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피해는 그 지갑의 원래 주인 A가 보고 있죠. 지금 요 구조죠. 지금 요 구조. 자, 요 사건에서요. 검사는요. 주의적으로 절도, 예비적으로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도 헷갈렸던 거예요. 지금 이거. 기소할 때부터 검사 헷갈려. 아씨 이게 지금 절도야 사기야 문제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검사는 뭘 고민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게 지금 일종의 삼각사기인데 속은 건 식당 주인이 속았는데 피해는 지갑 주인이 받잖아. 일종의 삼각사기인데 이게 사기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식당 주인한테 손님 지갑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마 검사는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식당 주인이 뭔데? 그러니까 아마 일단 절도를 해보고 혹시 모르니까 사기로 이제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재판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기잖아. 결론은 사기거든. 그럼 여러분 답은 나왔어. 판례는 식당 주인한테 처분 권한을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해야 뭐가 되잖아. 사기가 되잖아. 처분 권한이 인정이 된 거니까 사기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식당 같은 데서 내 물건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전화해요. 식당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잖아. 혹시 뭐 무슨 지갑 있어요? 있습니다. 제 건데 좀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받아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우리 판례는 식당 주인한테 뭐가 있다? 비록 이 손님의 지갑에 대해서 뭐 딱히 뭐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뭘 인정한 거예요? 사기를 인정을 한 거죠. 이거를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거 그림을 그려가고 이해를 하면서 한번 이 좋은 판례잖아요. 이 좋은 판례를 통해서 사기죄 법리를 기본적으로 딱 이해를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절도와 사기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는 처분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지문이 딱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판례의 결론은 잘 외우는데 뭔가 막 근거 법리를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절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거고 사기는 처분행위를 통해서 비록 하자는 있으나 피해자가 쓰라고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처분행위가 사기하고 절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다. 이게 이제 삼각사기고 이러한 과정 아래 이 식당 주인한테 처분 권한을 인정을 해가지고 절도가 아니라 사기를 인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요 판례 지문입니다. 요 판례 지문. 그러면 이제 아까같이 말한 것처럼 그래 5초 컷 할 수도 있어. 매장 지갑 떨궜다 사기. 근데 그 5초가 이런 이해 속에서 한 5분쯤 들여가지고 이 판례를 정리해가지고 2달 뒤에 이 판례를 다시 봤을 때 아까같이 말한 그 빌드업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시 봐도 금방 기억이 나고 오히려 시간이 줄어요. 근데 참 막 급하니까 막 그냥 외우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시 원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할 건데 이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게 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럼 봅시다. 이거는 이제 슬슬 좀 감이 오시죠. 이거는 이제 결국 사기꾼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현재 계시는 분들이니까 법인은 재산은 가질 수 있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법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내가 이렇게 갖고 오고 싶어. 그럼 피해자 누구예요? 법인이죠. 피해자 법인이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피해자 법인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법인은 착오할 수 있어요. 법인이 착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속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누굴 수밖에 없어. 법인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는 필연적으로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삼각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이것도 방금 말씀이니까 협박죄의 객체는 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법인은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법인에 갖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면 그 사기의 대상은 누가? 이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고, 대신 피해 얘가 보는 건 삼각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인 중에서 누구? 이 대표하고 단순 직원 늘 구분을 해가지고 누구랑 누구랑 짠다고? 얘랑 대표랑 짠다. 그럼 결국 이 대표가 어떤 처분 행위를 할 건데, 근데 이 대표가 얘랑 짰다? 그럼 대표가 속았다 안 속았다? 속지 않았다. 그럼 결국 이 법인을 대표하는 이 대표자가 안 속았으니까 뭐가 안 된다? 사기죄가 안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직원이 얘랑 짜가지고 어떤 결제를 딱 올려가지고 이 잘못된 내용의 문서에 대표가 딱 결제를 해버리면은 뭐가? 이 대표가 속았죠. 대표가 속았으니까 요거는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에서 여기 연결이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 이거는 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 이거는 그래. 삼각사기 대표적인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뭔 관계예요? 이거랑 삼각사기랑 무슨 관계입니까? 문제. 일단 결론은 뭐예요? 불가벌적 사행위가 안 되고 사기죄에 추가로 지겨운 문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가 동정해 봤는데 이거랑 뭔 관계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랑 뭔 관계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법원을 기망했으니까 이것도 뭐야? 삼각사기야. 누가 속았어? 법원이 속죠. 여기서 이번엔 또 누가 속아? 법원이 속아. 그러면 지금 얘가 가져가고 싶은 건 뭐냐면 소유권이잖아. 이거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야. 을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야. 현재 등기부를 딱 떼보면 이 등기부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갑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법원을 상대로 그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위조해서 판사님, 을이 저한테 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 계약서 위조를 해가지고 분명히 저랑 계약을 했는데 돈 다 받아가 놓고 저한테 등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을한테서 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라고 판결 내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했겠죠. 을은 뭔 소리냐 하고 떴을 거고, 근데 뭐예요? 법원이 속아버렸어. 속아버려가지고 판결 어떻게 났냐? 을은 갑한테 이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라고 잘못된 판결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그 법원은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법원의 판결 억울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이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처분권이 있어.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을 해. 근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각사기가 완성이 됐을 때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사기죄는 기수가 돼요, 미수가 돼요? 그 전에 자, 을은 갑에게 A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라는 판결이 떨어졌을 때 이 판결을 통해서 갑은
A의 부동산을 취득합니까?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동형 같은 거나 타직 예를 보면 가끔 나오기도 해요. 이 판결을 통해서 갑은 부동산을 취득해요? 취득하지 않아요? 취득하지 않죠. 아직 취득하지 않아요. 뭐 해야 취득해? 등기를 받아와야 돼요. 등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보는 이 일반 공무원 학생분들은 되게 낯선 과정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한 번 정도 해보신 승진 여러분들이라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결국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실제로 을에서 갑 앞으로 등기가 돼야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아직 뭐 뿐이야? 아직 판결만 떨어진 것 뿐이고 아직 판결만 확정됐을 뿐이야. 그러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정 판결에 기해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등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의 사기죄냐 아니면 별죄가 되냐. 근데 판례는 별죄 나눠봤거든요. 별죄가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판결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는 사기가 미수예요, 기수예요? 여기서 일단 뭡니까? 사기죄는 이미 기수죠. 그럼 갑은 뭘 얻은 거예요? 아직 부동산 얻지 못했잖아. 그럼 갑은 뭘 얻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판결문을 통해서 등기소에 가서 저 등기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로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이익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라고? 사기죄는 이미 기수입니다. 이미 기수.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안 돼요. 이것마저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어디에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판결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죠. 등기관님 보세요. 이렇게 판결 났어요. 이 판결문에 따라서 을 앞에서 저한테로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근데 여러분 이 판결문은 허위야 허위가 아니야? 허위죠. 지금 사기 쳐가지고 받아온 거니까 허위야. 근데 이 등기관은 이 판결문을 딱 보여주면 당연히 뭔지 알겠어. 당연히 무난한 판결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등기관은 그 판결문이 허위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잘 보시면 허위인 거를 등기관이 알고도 등기를 해줘버리면 무슨 범죄예요?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 등기관이 몰라야죠. 등기관은 진짜인 줄 알고 해야 공정증서 원본 될 거고 아무래도 이 등기관은 모르겠죠. 모른 채로 등기를 해줘버리니까 이때 뭐가 되는 거라고? 이때 공원불이 되는 것이고 이 공원불하고 사기죄는 별죄다 흡수가 된다? 별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고 이거는 국가 어떤 문서에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사기를 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새롭게 등기를 했을 때 이게 새로운 사기죄 완성이냐 새로운 범죄냐 새로운 문제다. 왜? 이미 판결 날 때 사건이 끝났거든. 기수가 됐고 별개의 범죄니까 공무불이 된다. 자, 요거랑 제가 지금 저기에 실어놓지는 못했는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는 질문, 이렇게 판결을 통한 게 아니라요. 판결 통한 게 아니라 그냥 갑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 위조된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관을 찾아가서 등기관님, 이 계약서 좀 보세요. 을이 저한테 등기를 주기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체결했습니다. 라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등기관한테 보여주고 등기관이 여기에 속아서 등기를 해줘버린다. 요거 여러분 사기죄 돼요 안 돼요? 많이 봤을 거예요. 위조된 계약서를 등기관에게 주고
거기에 속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를 해줬을 때 그 공무원한테는 사기자가 되어야 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 또 무슨 사기예요? 무슨 사기예요? 삼각 사기 아니에요? 누가 속아요? 등기관이 속았죠. 얘가 피기망자죠. 피해는 누가 봐요? 멀쩡해 지금 을은 자기 땅으로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가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는 이 원래 토지의 소유자, 원래 토지의 소유자 을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얘가 피해자죠. 그럼 또 뭐야? 요거 두 개가 일치하니까 무슨 사기예요? 또 삼각사기죠. 또 삼각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관한테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청구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질문. 우리가 정식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하기로 했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주기로 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고 돈 주고 거래 끝난 다음에 뭐예요? 뭐 법무사를 통하든 셀프 등기를 하든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을의 부동산이 내게 되는 이유는 을과 갑이 만나서 거래했기 때문이에요? 등기관이 등기해줬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을하고 갑이 만나가지고 거래했기 때문인 거지 등기관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관한테 그러한 처분 권한은 없다고. 그냥 등기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신청에 따라서 뭔가 적어주는 것뿐이지 등기관이 판사처럼 막 등기를 통해 가지고 야 이게 넘겨 이런 권한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관은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사기죄는 안 된다고. 다른 범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기죄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법률을 정해놓고 판례를 보면은 판례가 훨씬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되고 한 번 보면 잘 안 까먹고 2회도 3회도 할 때 또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뭐 그냥 외우면 5분도 안 걸리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특히 요즘 시험이 더 그렇잖아요. 요즘 시험이 올해 이제 승진 시험을 보면 물론 단순 암기도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기초 개념을 쌓아가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막 운이 좋아가지고 그날 내가 좀 찍기운이 좋아가지고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법리를 쌓아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게 제 스타일입니다.